그래, 내년은 그 잘난 국방위원장 애비 등에 업고 몸뚱이로 온갖 노비는 다 하고 다녔을 텐데 야전에서 뺑이만 친 내가 뭘 알겠어? 25년간 묵묵히 군인의 길을 걸어온 강지훈 대령. 그는 자신의 동기였던 서혜진이 장군으로 진급해 직속상관으로 부임하자 참을 수 없는 박탈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돌이킬 수 없는 한마디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도 편안하게 이야기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가을 아침 공기는 유리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북한산의 늠름한 능선 위로 떠오른 태양이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수도방 위사령부의 시간은 이미 한낮처럼 치열하게 흐르고 있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장병들의 힘찬 구령소리, 주기적으로 울리는 지휘통제실의 보고 음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싼 팽팽한 긴장감. 이곳은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최정예 부대였다. 작전참모부 소속 강지훈 대령은 집무실 창밖으로 이 모든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가타린 전투복은 한치의 구김도 없었고 반짝이게 닦인 전투화는 그의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작전 계획서와 보고서들이 칼같이 정렬되어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전후방 각지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쌓아 올린 25년. 그의 군 생활은 정석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계급장만큼 묵직한 불덩이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바로 정체라는 이름의 불덩이였다. 대령 강지훈. 그는 나지막이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은조렸다. 대령. 참으로 멀고도 높은 계급이었지만 별을 향해 달려온 그에게는 더없이 갑갑한 벽이었다. 동기들 중 빠른 녀석들은 벌써 별을 달고 사단장, 여단장 감투를 쓰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은 몇 년째 수방사 작전 참모부의 핵심 과장이라는 듣기엔 그럴싸하지만 결국은 실무자에 불과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성실함과 능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그는 그것이 정치와 인맥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성준 중령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강 대령의 645년 후배이자 그를 친형처럼 따르는 부하였다. 대령님, 오전 결제 서류입니다. 수고했네. 거기 두고 가. 강 대령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책상을 가리켰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해 있었다. 박 중령은 그런 그를 잠시 살피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대령님, 들으셨습니까? 뭘 말인가? 신임 작전 참모장님 오늘 부임하십니다. 그래. 김 장군님 영전하시니 새로 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 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감도 섞여 있지 않았다. 또 어느 라인에 누가 낙하산으로 내려오겠지 하는 냉소가 묻어날 뿐이었다. 이번에 오시는 분 서혜진 준장입니다. 순간 창밖을 향해 있던 강지훈 대령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누구라고? 서혜진 준장입니다. 육사 대령님과 동기이신 걸로 압니다. 박 중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 대령의 입에서 짧은 실소가 터져나왔다. 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섰다. 단단하게 다져진 어깨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혜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름. 사관생도 시절 늘 자신과 수석을 다투던 여자생도. 당차고 영리하고 그리고 언제나 자신만만했던 여자. 남자 생도들 사이에서도 기죽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졌던 인물. 임관 후 강지훈 자신이 야전에서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구를 때 서혜진은 늘 한 발 앞서 나갔다.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령부, 정책부서 등 군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해외 유학파라는 배경에 전 국방위원장의 딸이라는 뒷배경까지. 강지훈이 보기엔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른 불공정한 레이스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별을 달았다.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여자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장군이 되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강지훈은 최전방 GOP 대대장으로 근무하며 밤새 경계 작전을 지휘하던 중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느꼈던 박탈감과 분노를 그는 아직도 잊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자신의 직속 상관인 작전 참모장으로 부임해 온다. 세상 참 역같이 돌아가는군. 강 대령이 이를 악물고 뱉은 말에 박중령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만 숙였다. 사령부 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강 대령의 반응만으로도 보통 인연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가봐. 차가운 명령에 박중령은 조용히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분노와 자괴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전 10시 사령관 주재로 신임 작전 참모장 소개 및 주간 작전 회의가 열렸다. 사령부 내 대령급 이상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회의실 가장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령관인 이철의 중장과 함께 서해진 준장이 들어섰다. 짧은 커트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생도 시절의 당찬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니, 장군이라는 계급이 주는 무게감까지 더해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냈다. 단결. 새로 작전 참모장으로 부임한 준장 서해진입니다.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령관님을 보좌하고 제위들과 함께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결. 절도 있고 힘있는 신고에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이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강지훈은 박수 대신 턱을 괜 채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각 부서의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강지훈의 작전 참모부 차례가 되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브리핑 자료를 막힘없이 보고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UFS 연습 준비 상황과 수도권 핵심 시설 방호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었다. 수십 번의 훈련과 검토를 거친 그가 자신하는 완벽한 계획이었다. 이상으로 작전 참모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지훈이 보고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 할 때였다. 잠깐만 강 대령. 그를 멈춰 세운 것은 서해진 준장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방금 보고한 드론 테러 대응 계획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게. 강지훈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부하에게 눈짓해 해당 페이지를 다시 스크린에 띄웠다. 서해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레이저 포인터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날카롭게 가리켰다. 현재 계획은 적 소형 드론 침투 시 아군 전파 교란 및 대공포 요격에 집중되어 있군. 하지만 최근 전장 양상을 보면 이건 너무 안일한 대응이야. 만약 적이 전파 교란을 회피하는 AI 기반 자율 비행 드론을 그것도 벌떼처럼 수백 기 단위로 투입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현재 우리의 대공포 체계로 그 많은 소형 목표물을 동시에 요격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녀의 지적은 정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나타난 새로운 위협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군 전체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단계의 문제였다. 수방사 차원에서 당장 완벽한 대책을 내놓기란 불가능했다. 그 부분은 현재 합참 및 국방과학연구소와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가용 자산을 활용한 최선의 계획입니다. 강지훈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그의 말에는 당신이 뭘 안다고 첫날부터 와서 지적이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해진은 그의 속내를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강 대령. 전쟁은 우리가 강구 중일 때 터지지 않아.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최선이라는 말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세. 당장 오늘 오후에 작전 참모부 전 인원 소집해서 AI 드론 스웜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수립 착수하게. 물리적 요격뿐만 아니라 적 드론의 센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EMP나 고출력 레이저 같은 비물리적 타격 수단 운용 계획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내로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그것은 명령이었다.
첫 부임날 모든 참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안일하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업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강지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것은 의도적인 망신주기, 군기를 잡기 위한 길들이기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사령관이 부드럽게 중재했다. 허허 서장군. 부임 첫날부터 열정이 대단하구만. 강 대령 작전 참모장 말대로 최근 들어온 위협이 심상치 않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게. 예, 알겠습니다. 강지훈은 간신히 대답을 뱉어내고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다만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서혜진의 뒷모습을 노려볼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꼬이고 비틀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이후 강지훈과 서혜진의 갈등은 보이지 않는 전쟁처럼 계속되었다. 서혜진은 타협이 없는 지휘관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했고 밤늦게까지 불을 밝혔다. 강지훈이 보고하는 모든 계획서와 보고서는 사소한 오탈자 하나까지 지적당하기 일쑤였고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면박을 당하는 일도 잦아졌다. 강 대령, 이 계획의 실행 가능성은 몇 %라고 보나? 근거는? 보고서의 감성적인 표현은 빼. 군인은 팩트로 말하는 거야. 이건 자네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인가? 작전 참모부 전체가 그녀의 페이스에 맞춰 숨 가쁘게 돌아갔다. 부하들은 죽을 맛이었고 그 모든 불만은 부서를 책임지는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대령님, 이러다 저희 다 쓰러지겠습니다. 참모장님은 잠도 안 주무십니까? 무슨 보고서를 소설책 쓰듯이 다시 쓰라고 하시니 미치겠습니다. 부하들의 하소연을 들을 때마다 강지훈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서혜진의 지시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어서 반박할 수조차 없었다. 그녀는 정말로 유능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에게 그녀의 모든 행동은 자신을 짓누르고 자신의 무능을 증명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만 보였다. 나 같은 야전 군인은 따라올 수 없는 엘리트의 현학적인 지식 자랑이라고 치부했다. 어느 날 저녁 녹초가 되어 퇴근 준비를 하던 강지훈에게 박성준 중령이 다가왔다. 대령님, 오늘 저녁에 동기분들과 간단하게 한잔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스트레스도 푸실 겸. 됐다. 그럴 기분 아니야. 그래도 내가 지금 술이 넘어가게 생겼나? 그 여자 밑에서 매일같이 조리돌림 당하는데. 결국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강지훈의 고함에 사무실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는 애써 헛기침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자네들 먼저 퇴근하게. 난 좀 더 보다 가지. 부하들을 모두 내보낸 후 강지훈은 텅 빈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책상 위 달력에는 UFS 연습 D-7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규모 훈련. 이번 훈련의 성패에 자신의 진급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지휘 계통의 정점에는 자신을 사사건건 압박하는 서혜진이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육사생도 시절의 앨범이었다. 앳된 얼굴에 젊은 강지훈과 동기들의 모습이 가득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단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서혜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도 그녀는 유독 눈에 띄었다. 총명함과 자신감으로 빛나던 얼굴. 그 옆에는 무뚝뚝하지만 패기 넘치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때는 같은 제복을 입고 같은 꿈을 꾸었던 동기.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했던 시절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속에서 두 사람의 길은 너무나 다르게 갈라졌다. 강지훈은 그녀의 화려한 배경과 소위 엘리트 코스가 자신의 땀과 노력을 짓밟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실패가 오롯이 그녀의 성공 때문인 것 같은 비뚤어진 피해의식이 그의 내면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앨범을 거칠게 덮어 서랍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 UFS 연습에서 자신의 진가를 서혜진이 틀렸음을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고.
그녀의 논리적이고 세련된 작전 계획보다 야전에서 뼈가 굵은 자신의 경험과 직관이 실전에서는 더 우월하다는 것을 모두의 앞에서 보여주리라. 그것만이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불길한 결심이 그의 눈동자에서 어둡게 타올랐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UFS 연습 시작일. 수도방위 사령부 지휘통제실, 일명 비원 벙커의 공기는 쇳가루라도 섞인 듯 무겁고 날카로웠다. 지하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거대한 공간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거대한 전면 스크린에 비친 전장 상황으로만 세상을 인지했다. 수십 명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정보를 분석하고 보고했다. 커피와 땀 그리고 긴장이 뒤섞인 냄새가 벙커 안을 가득 메웠다. 강지훈 대령은 작전 상황판 앞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지 이틀째였다. 붉게 충혈된 눈과 까칠해진 턱수염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그 다짐이 피로를 잊게 하는 각성제 역할을 했다. 그는 서해진 준장보다 한 발 앞서 상황을 예측하고 그녀가 미처 생각지 못한 허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반면 작전 참모장석에 앉은 서해진 준장은 고요한 폭풍의 눈 같았다. 그녀는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C4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응시했다. 부하들의 보고에 짧게 질문을 던지고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전장의 미세한 징후들을 하나로 엮어 거대한 그림을 읽어내는데 집중하고 있었다. 연습 3일차 새벽. 마침내 상황이 터졌다. 상황 발생. 적 특수작전부대로 추정되는 미상 인원, 경기도 과천 청계산 일대에서 포착. 현재 아군 감시 장비와 교전 중. 지휘통제실의 날카로운 경보음과 함께 긴급 보고가 울려 퍼졌다. 전면 스크린에는 청계산 일대의 지형과 함께 적과 아군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국가 핵심 시설이 밀집한 지역이었다. 그곳에 적 특작부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었다. 강지훈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왔다. 그의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적의 후방 침투 및 교란 작전.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였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사령관님, 즉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52사단 예하 기동대대와 사령부 직할 특임대대를 현장으로 급파, 포위망을 형성하고 조기에 경멸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신속한 결단과 압도적인 병력 투입. 야전 지휘관으로서 뼈에 새긴 승리의 공식이었다. 이철의 사령관도 그의 판단에 동의하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서해진 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잠깐만. 이 상황 뭔가 이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여러 데이터 창들을 가리켰다. 강 대령. 적이 너무 쉽게 발견되지 않았나? 청계산은 우리 군 감시 자산이 가장 촘촘하게 깔린 곳 중 하나야. 그런 곳에 대놓고 교전을 벌인다? 이건 마치 나 여기 있으니 잡으러 오시오 하고 광고하는 것 같군. 적들도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협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강지훈이 발끈하며 맞받아쳤다. 하지만 서해진은 그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다. 동시에 발생한 다른 상황들을 보시죠. 10분 전 정북 과천 청사 전산망에 대규모 디도스 공격 시도. 5분 전 양재 시민의 숲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은 민간 드론 수십 기 출현. 그리고 지금 청계산에서의 교전. 이 세 가지 사건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녀의 논리적인 분석에 지휘통제실의 미묘한 침묵이 흘렀다. 제 판단은 다릅니다. 청계산 교전은 기만입니다. 주력 부대의 시선을 그곳으로 끈 다음 진짜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력 기동부대를 청계산으로 보내는 순간 서울 시내의 방어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생깁니다. 적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목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령관이 물었다. 아직 특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디도스 공격과 드론 출현 지역의 교차점을 분석했을 때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력 부대는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청계산에는 수색 전문 드론과 소규모 정찰팀만 보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맞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적의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될 겁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서혜진의 분석과 경험에 기반한 강지훈의 직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강지훈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자신의 판단이 25년간 쌓아온 군인으로서의 감이 저 여자애의 컴퓨터 노름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었다. 장군님, 그건 너무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책상 위 데이터만으로 전장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지휘관은 저입니다. 제 경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타격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지휘통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령부의 작전 참모와 작전 참모장이 사령관 앞에서 정면으로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였다. 사령관 이철의 중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강지훈의 주장처럼 신속한 대응도 중요했고 서혜진의 주장처럼 신중한 접근도 일리가 있었다. 강 대령의 경험과 결단력은 내가 잘 알고 있네. 하지만 사령관은 길게 침묵하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야. 서 장군의 분석이 더 설득력 있군. 서 장군 말대로 하자. 주력 부대는 대기. 청계산에는 정찰 자산부터 투입해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강 대령은 예하 부대가 동요하지 않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게. 사령관님. 강지훈이 절망적으로 외쳤지만 사령관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었다. 사령관은 서혜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지훈의 25년 군 경력과 야전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이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여자 동기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변 동료와 부하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온몸에 박히는 것 같았다. 동정과 비웃음이 뒤섞인 그 눈빛들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서혜진은 사령관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일사불란하게 후속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정보처는 즉시 과천 청사 공격 IP 추적하고 통신단은 양재 일대 드론의 통신 주파수 역추적 실시. 정찰팀은 적과 직접 교전은 피하고 최대한 은밀하게 접근해서 적의 규모와 화기, 최종 목적지를 파악해서 도구할 것. 그녀의 모습에는 단 1%의 사적인 감정도 없어 보였다. 오로지 임무 완수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정교한 기계 같았다. 바로 그 점이 강지훈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서혜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다. 청계산에 투입된 정찰팀은 교전 흔적만 있을 뿐 적의 주력은 이미 현장을 이탈했으며 소수의 잔당만이 추격을 유도하고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역추적한 드론 통신파의 발신지가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옥상으로 밝혀졌다. 그곳은 대통령실과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었다. 청계산은 명백한 기만이었고 진짜 목표는 용산이었다. 지휘통제실은 서혜진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령관은 그녀를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보였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휘통제실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강지훈은 텅 빈 복도를 정처 없이 걸었다.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패배감.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한 느낌. 그는 서혜진이 단지 유능해서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진 모든 배경, 그녀가 여자이기에 받는 특혜, 그리고 자신에게 없는 정치력이 그녀를 이기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렇게 믿어야만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지휘통제실 문이 열리더니 서혜진이 상황 보고를 위해 사령관실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강지훈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성이 마비되고 시커먼 감정의 덩어리가 그의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군님, 잠시 뵙겠습니다. 분노로 잠긴 목소리. 서혜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희미한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강 대령, 지금은 그럴 시간 없네. 상황이 급박해. 용무가 있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보고하게. 그녀는 그를 지나쳐 가려고 했다. 그 순간 강지훈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그는 서혜진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서혜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이거나, 지금 뭐 하는 겐가? 서혜진 준장. 강지훈은 계급도 존칭도 모두 생략한 채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심지어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아니, 혜진아. 군대에서 부하가 상관에게, 그것도 장군에게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 행위였다. 서혜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녀는 팔을 뿌리치며 나지막이 경고했다. 강 대령, 자네 미쳤나? 그 말은 기폭제가 되었다. 강지훈의 눈에 핏발이 섰다. 억눌려왔던 모든 열등감, 분노, 질투, 피해의식이 시꺼먼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어떻게든 내 위에 서서 날 짓밟으니까 기분이 좋은가? 사관생도 때부터 그랬어. 넌 항상 그렇게 잘난 척하며 내 앞을 가로막았지. 강 대령,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입 다물어? 하. 그래, 내 말이 다 맞겠지. 처음부터 나 같은 놈이랑은 길이 달랐으니까. 그 잘난 국방위원장 아비 배경 등에 업고 그 번지르르한 몸뚱이로 온갖 로비는 다 하고 다녔을 텐데 야전에서 뺑이만 친 내가 뭘 알겠어. 정적이 흘렀다. 복도를 지나가던 몇몇 장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얼어붙었다. 강지훈이 내뱉은 말은 단순한 하극상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폭언이었다. 집안 배경과 몸뚱이. 그 두 단어는 서혜진이 여성 군인으로서 평생 싸워왔을 편견과 의심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파는 비수였다. 서혜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분노도 경악도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와 차가운 경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강지훈을, 한때 자신의 동기였던 남자를 응시했다. 그 시선 앞에서 강지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그는 자신의 손으로 건너고 말았다.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사령관의 부관이 황급히 달려오고 있었다. 거대한 후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 대령이 뱉어낸 마지막 단어는 마치 독가스처럼 차갑고 조용한 복도에 퍼져나갔다. 몸뚱이. 그 경멸적인 단어가 남긴 잔향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고막을 후벼 파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듯 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혀를 뽑아버릴 수만 있다면. 뒤늦은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그의 입을 떠난 말은 살아있는 뱀이 되어 서혜진 준장의 심장을 물어뜯고 있었다. 서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끔찍한 인격 모독을 당한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분노나 슬픔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깊은 공허함과 얼음 같은 경멸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을 동기로, 심지어 부하 장교로도 보지 않았다. 그저 이해할 수 없는 오염 물질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강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자네는 오늘 스스로 군복을 입을 자격을 박탈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모두 자네 손으로 내던진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서혜진은 그를 다시는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몸을 돌려 사령관실을 향해 걸어갔다. 마치 길 위에 더러운 오물이 있는 것을 피해서 돌아가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 무시와 경멸이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고함이나 질책보다 더 아픈 비수가 되어 박혔다. 대령님. 뒤늦게 달려온 사령관 부관과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장교들이 어쩔 줄 몰라하며 그를 둘러쌌다. 하지만 강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방금 서혜진이 돌아선 그 순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사령관실 문이 닫히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령관의 전속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달려나왔다. 강지훈 대령은 지금 즉시 모든 지휘권을 작전차장에게 이양하고 본부 대기실에서 명령 대기하도록. 사령관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칼 같았다. 모든 지휘권 이양과 명령 대기. 그것은 사실상의 직위해제였다. UFS 연습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작전 참모부의 핵심 과장을 지휘 계통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였다. 강지훈은 저항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동료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비키며 시선을 피했다. 어제까지 그를 따르던 부하들의 눈에는 이제 존경이 아닌 두려움과 실망 그리고 경멸이 서려 있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금 전까지 전장의 심장부였던 지휘통제실의 함성과 긴박감이 거짓말처럼 멀게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그가 밤새 공들여 만든 작전 계획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종이들이 이제는 그의 실패와 추락을 증명하는 증거물처럼 보였다. 사건은 군 조직의 신속한 보고 체계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수도방위 사령부 작전 참모부 과장 대령 강지훈이 작전 참모장인 서혜진 준장에게 하극상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 행위를 저지른 사건. 특히 성차별적 폭언이라는 꼬리표가 붙자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당일 오후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직접 조사관이 파견되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대로 연행되다시피 감찰실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았고 곧이어 정식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10월 7일 15시 30분경 비원 벙커 지휘통제실 앞 복도에서 서혜진 준장에게 그 잘난 집안 배경 등에 없고 그 번지르르한 몸뚱이로 온갖 로비는 다 하고 다녔을 텐데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관의 기계적인 질문에 강지훈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내뱉은 말은 이렇게 녹취록의 활자처럼 건조하게 마주하니 더욱더 끔찍하고 저급하게 느껴졌다. 피조사인은 당시 발언이 UFS 연습 중 작전 의견 대립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언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것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스트레스. 그 어떤 스트레스도 그런 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추악한 열등감과 비뚤어진 편견이 터져나온 결과물일 뿐이었다. 조사는 몇 시간 만에 끝났다. 목격자가 너무나 명확했고 강지훈 자신도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사령부 내 미결 수용시설에 임시 수용되었다. 철저한 고립. 창문 하나 없는 작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니 비로소 자신의 현실이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다. 25년.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바친 세월이었다. 가족과의 시간도 개인의 즐거움도 모두 뒤로 한 채 오직 군복에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고자 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몇 마디의 말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버렸다. 나는 끝났다. 절망이 차가운 습기처럼 그의 온몸을 감쌌다. 며칠 후 아내와의 면회가 허락되었다. 강지훈은 차마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아내는 면회실에 들어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평생 그를 믿고 지지해 주었던 아내. 군인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잦은 이사와 외로움을 묵묵히 견뎌주었던 사람.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여보. 강지훈이 힘겹게 입을 열자 아내가 그의 말을 막았다. 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누구든 여자든 남자든 떠나서 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을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질문은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수진이 어제 학교에서 울면서 전화 왔어요. 아빠가 여자 장군한테 성희롱 발언해서 징계받는다는 소문이 돈다고. 아빠 친구 딸한테 들었다고 애가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 틀어박혀서 울기만 해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명예가 이런 거였어요? 당신 딸 얼굴에 똥칠하는 거였냐고요. 딸아이의 이야기. 그것은 결정타였다. 그의 딸 수지는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명예로운 군인이라고 믿고 따랐다. 그런 딸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함께 쌓아온 인생과 남편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마지막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히 계급장과 연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가족의 자부심을, 아내의 믿음을, 그리고 딸의 존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것이다. 그 같은 시각 서혜진 준장은 UFS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있었다. 사건 이후 그녀는 단 한 번도 공식 석상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고 완벽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수도방위 사령부는 연습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관사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은 달랐다. 굳게 닫힌 문 안에서 그녀는 제복을 벗어 던지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철 같던 갑옷을 벗어 던진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번지르르한 몸뚱이. 그 말이 독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을 싸워왔다. 여자라는 이유로 받는 의심의 눈초리들. 실력보다는 다른 무언가로 성공했을 거라는 수군거림.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남자들보다 2배, 3배로 노력해야 했다. 잠을 줄이고 개인의 삶을 포기하며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려 발버둥 쳐왔다. 강지훈. 그는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을, 그 피나는 시간을 가장 경멸적인 방식으로 모욕했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인간적인 배신감이었다. 한때 같은 꿈을 꾸었던 동기가 어떻게 저렇게 추악하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을 보았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다.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명예로 말하는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군인의 명예를 잃지 말아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강지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은 없었다. 다만 이 사건이 역시 여군은 안 돼 혹은 여자 장군이라 문제가 생겼다는 식으로 비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과 명예에 관한 문제였다. 그녀는 이 문제를 원칙대로 가장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이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을 지키는 길이며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강지훈 대령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었다. 그의 군 생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맑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무색하게 육군본부의 한 회의실 내부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지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상석에 앉은 징계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은 모두 강지훈보다 선배이거나 최소한 동급인 장성 및 연관 장교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엄중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피징계인석에 앉은 강지훈은 그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말끔하게 다려입은 정복이 오히려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조사를 받고 증인들의 진술을 들었다.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부인할 수도 부인할 생각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서혜진 준장이었다. 그녀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군더더기 없이 오직 사실에 입각해서만 진술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개인적인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군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하극상과 모욕 행위가 군 기강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리고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언사가 군의 단결을 어떻게 저해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본관은 이 사건이 단순히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군복의 명예를 걸고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군인, 특히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여군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입니다. 부디 개인의 감정이 아닌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진술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강지훈에게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모두가 그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변명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징계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엔 증인석에 앉아있는 서혜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변명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건 당일 제가 서혜진 장군님께 내뱉은 말은 군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 안에 있던 추악한 질투심과 비겁한 열등감의 발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야전에서 헌신했다는 오만함에 눈이 멀어 동기이자 상관의 능력과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폄훼하려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은 서혜진 장군님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계 질서와 명예에 먹칠을 했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서혜진을 향한 것이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진심 어린 참회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징계위원들의 짧은 정회가 끝나고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징계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징계인 대령 강지훈. 상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제40조 언어폭력 금지, 제41조 성희롱 등 금지, 군형법 제48조 상관 모욕죄를 심각하게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군은 국가 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지는 조직으로서 그 근간이 되는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인에 대하여 위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강지훈은 눈을 감았다. 육군 징계 규정에 의거 해임을 명한다. 해임.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 중 하나. 불명예 전역. 지난 25년간의 모든 공적과 명예가 박탈되고 군인 연금 수급 자격의 절반이 깎여나가는 중징계였다.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처분이었지만 사실상 군인 강지훈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지훈은 아무 말 없이 판결을 받아들였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징계위원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붙였다. 그의 어깨에 달려있던 대령 계급장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앞으로 복도를 지나가던 서혜진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을 지나쳐갔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다. 며칠 뒤 강지훈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수도방 위사령부 집무실을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이제는 주인을 잃은 작전 참모부 과장 강지훈의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손수 명패를 뒤집어 놓았다. 대령님. 박성준 중령이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문 앞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 대령 아니다. 그냥 민간인이지. 강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투복을 벗어 정갈하게 개었다. 가슴에 달렸던 수많은 훈장과 기장들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그의 군 생활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듯했다. 모든 짐 정리를 마친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방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그가 위병소를 통과할 때 더 이상 그에게 경례를 붙이는 초병은 없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대령 강지훈이 아니었다. 그저 사회로 돌아가는 한 명의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차를 몰아 부대를 빠져나오며 그는 룸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부대 정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후회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평온했다.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딸 수진이었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빠를 와락 껴안았다. 아빠, 미안해. 강지훈이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아빠.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딸의 따뜻한 위로에 강지훈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군인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그는 이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다. 잃어버린 것들의 가치를 되새기며 남겨진 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야 했다. 1년 후 가을. 민간인 강지훈은 작은 군사 전문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군복을 벗은 그는 평범한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깊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계급이나 명예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책을 통해 젊은 군인들에게 국방의 중요성과 올바른 군인 정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을 새로운 낙으로 삼았다. 가끔 찾아오는 박성준 중령과 막걸리를 한잔하며 군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아내와 함께 주말 농장을 가꾸고 딸과 스스럼 없이 영화를 보러 다니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살았다. 같은 시각 서혜진 준장은 육군본부 정책실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 사건 이후 군 내부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TF팀을 직접 조직했다. 그녀가 주도한 상호 존중 리더십 프로그램은 단순한 성인지 교육을 넘어 계급과 성별을 떠나 동료 군인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섰다. 여러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뛰어난 작전 능력이 아니라 부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편견과 차별이 있는 곳에 단결은 없으며 단결이 없는 군대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개인의 추락은 군 전체에 큰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 하지만 서혜진은 그 상처를 덮어두는 대신 더 건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군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2명의 전 동기는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한 명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한 것을 깨달았고 다른 한 명은 깊은 상처를 딛고 더 큰 리더로 성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군복의 무게와 명예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난 여자라고 안 봐줘. 저도 남자 안 봐줍니다. 육해공군 합동훈련장. 수많은 남성 장교들의 노골적인 조롱 속에서 강서진 소령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모욕적인 편견과 함께 시작된 육탄전 시범. 하지만 모두가 무시했던 그녀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 훈련장 전체가 경악과 침묵에 빠져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계신가요? 편안하게 감상하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시청 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모음집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진흙과 땀 갓 베어낸 풀 비린내가 뒤섞인 훈련장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방을 둘러싼 철조망 너머로 짙푸른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의 시선은 연병장 중앙 임시로 설치된 매트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육해공군 합동전술훈련의 일환으로 마련된 육탄전 시범훈련. 겉으로는 장병들의 실전 감각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리였지만 실상은 각 군의 자존심과 계급의 무게가 보이지 않게 격돌하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훈련을 총괄하는 장군들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군복 어깨에 달린 무궁화와 별들은 지난 세월의 훈장이자 앞으로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불협화음은 존재했다. 조용하고 성실한 선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감으로 20년 넘게 군 생활을 이어온 육군 소령 강서진. 그녀의 이름이 시범 훈련 참가자로 호명되었을 때 장교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비웃음과 의구심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소령? 여자 아니야? 6탄전 시범의 여군이라니 장군님들 앞에서 재롱잔치라도 하겠다는 건가? 박 대령 말이 좀 심한 것 아니오. 그래도 소령인데.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이지. 저 가느다란 팔다리로 뭘 하겠다고. 몇 번 구르다가 항복하겠지. 안 봐도 훤하다. 육군 보병 대령 박철민의 목소리는 훈련장 전체에 울릴 만큼 컸다. 그는 자신의 말이 서진의 귀에 똑똑히 들리기를 바라는 듯 일부러 그녀를 힐끔거리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옆에 있던 동기 최진혁 대령 역시 기름을 부었다. 거대한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왕 보여주는 거 화끈하게 해야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라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무모한 도전을 안 할 테니. 그들의 조롱 섞인 대화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서진이라는 개인을 향한 공격을 넘어 여군이라는 존재 자체를 폄하하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비열한 의도의 발현이었다. 서진은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 묵묵히 몸을 풀었다.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이런 종류의 편견과 조롱은 지겹도록 겪어왔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노는 단단한 갑옷이 되었고 억울함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오직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줄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거친 군 조직에서 살아남은 방식이었다. 서진의 내면은 고요한 폭풍전야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들끓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의 시선들, 그 시선 속에 담긴 무지와 오만함이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힘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들이 무시하는 이 여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눈을 감았다 뜨자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해졌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매트와 곧이어 올라올 상대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첫 번째 시범 상대는 해군 중령이었다. 다부진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가 인상적인 그는 그래도 일말의 신사도를 발휘하려는 듯 멋쩍은 표정으로 서진의 앞에 섰다. 강소령님 적당히 합시다. 다치시면 곤란하니까. 그의 말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척하면서도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다. 서진은 아무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해군 중령이 기세 좋게 달려들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려 했다.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기술. 하지만 서진은 그의 움직임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중령의 힘을 역이용하며 몸을 살짝 비틀었다. 중령은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중심을 잃었고 그 순간 서진의 발이 번개처럼 그의 발목을 걸어챘다.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중령이 매트 위로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켜보던 장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박철민과 최진혁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다. 어이쿠, 운이 좋았네. 방심하다가 한 방 먹었군. 쓰러진 중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공격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진은 마치 물 흐르듯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파고들어 정확하고 간결한 동작으로 그를 제압했다. 세 번의 공격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자 해군 중령은 더 이상 덤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다. 그의 얼굴은 분함과 민망함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서진의 첫 번째 승리는 그렇게 싱겁게 끝났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자신을 향한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그녀는 이제 막 첫 번째 돌멩이를 던졌을 뿐이었다. 훈련장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알 수 없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상대는 공군 중령이었다. 그는 해군 중령과는 달리 마른 체형이었지만 날렵한 몸놀림과 빠른 판단력이 돋보이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진의 첫 번째 시범을 유심히 지켜본 듯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탐색전을 펼쳤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온몸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박철민 대령의 입가에 다시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저래야지. 저 친구는 머리를 쓸 줄 아는군. 여자는 힘으로 안 되면 잔꾀를 부리는 법이지. 저렇게 신중하게 나가면 결국 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최진혁 대령이 맞장구를 쳤다. 슬슬 본색이 드러나겠지. 어디까지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들의 대화는 서진의 신경을 긁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다. 힘만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상대보다 이렇게 머리를 쓰는 상대가 훨씬 더 흥미로웠다. 서진은 상체를 살짝 숙여 무게 중심을 낮추고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공군 중령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먼저 칼을 뽑은 것은 공군 중령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서진의 옆구리를 향해 날카로운 발차기를 날렸다.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의 기습 공격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반응 속도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발차기를 피하는 동시에 그의 다리를 팔로 감아챘다. 중심을 잃은 공군 중령이 비틀거리는 순간 서진은 지체 없이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공군 중령은 당황했지만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균형 감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두 사람의 몸이 잠시 밀착되었다. 힘과 힘이, 기술과 기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지켜보는 이들조차 숨을 죽였다. 공군 중령은 안간힘을 쓰며 서진을 뿌리치려 했지만 서진은 마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상대의 저항을 느끼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끈질기군. 하지만 여기까지다. 서진은 순간적으로 힘을 빼는 척하며 상대의 균형을 흐트러뜨렸다. 공군 중령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팔을 꺾었다. 우드득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공군 중령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채 서진의 손에 붙들려 있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공군 중령이 다급하게 매트를 두드렸다. 항복의 표시였다. 서진은 그제야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공군 중령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팔을 부여잡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아까와는 다른 경외심과 패배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으십니까? 서진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담겨 있었다. 공군 중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매트 밖으로 절뚝이며 걸어나갔다. 두 번째 승리.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서진을 여자라는 이유로 얕보지 않았다. 비웃음과 조롱이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과 경외의 시선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박철민과 최진혁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 있었다.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법이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최진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박철민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매트 위에 홀로 서 있는 서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뭐지? 단순한 운이나 요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완벽한 기술과 압도적인 실력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혹은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무대는 바로 다음 차례였다. 그는 직접 매트 위로 올라가 서진의 실체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적의와 경쟁심이 불타올랐다. 다음은 내가 하지. 낮고 굵은 목소리가 훈련장의 침묵을 깼다. 육군 대령 박철민. 그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듯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의 등장에 장교들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다. 소령과 대령의 대결. 그것도 같은 육군 소속의 선후배 간의 대결이라니. 계급을 떠나 한눈에 보기에도 체격 차이가 상당했다. 박철민은 오랜 군 생활과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서진은 여성으로서 평균적인 체격이었고 그의 옆에 서자 더욱 가냘파 보였다. 누가 보아도 승패가 뻔한 싸움이었다. 박 대령,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상대는 여자고 계급도 한참 아래인데. 보다 못한 한 선배 장교가 만류했지만 박철민은 막무가내였다. 군대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계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지. 강소령, 괜찮겠나?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면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은 서진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교묘한 도발이었다. 서진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란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더구나 상대는 자신을 가장 심하게 모욕했던 장본인이었다. 이 싸움은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숙명과도 같았다. 박철민은 준비 운동도 하는 둥 마는 둥 자신만만한 태도로 서진의 앞에 섰다. 그는 서진의 이전 2번의 대결을 통해 그녀가 힘보다는 기술을 사용하는 타입이라는 것을 파악했다. 그렇다면 힘으로 압도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압도적인 힘의 차이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것이라 굳게 믿었다. 시작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는 마치 성난 황소처럼 서진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서진을 붙잡아 매트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앞선 2명의 중령과는 차원이 달랐다. 빠르고 저돌적이었으며 한 동작 한 동작에 체중이 실려 있었다. 서진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박철민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신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박철민은 목표를 잃고 잠시 주춤했다. 그 순간 서진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하체에 힘을 주고 버티며 서진의 기술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서진의 멱살을 움켜쥐고 들어올리려 했다. 서진은 아슬아슬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몇 차례의 공방이 오갔다. 박철민은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였고 서진은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노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진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고 박철민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해 보였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힘에서는 안 되는 거야. 최진혁 대령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장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서진은 밀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박철민의 힘과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가장 확실하게 그를 제압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철민은 서진이 계속해서 피하기만 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술래잡기를 끝내고 싶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서진을 코너로 몰아붙였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승리를 확신한 박철민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코너에 몰린 서진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는 돌진해 오는 박철민을 향해 정면으로 몸을 날렸다. 박철민은 당황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찰나 서진의 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정확하게 그의 발목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뒤로 잡아당겼다. 육중한 박철민의 몸이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하는 비명과 함께 그는 거대한 통나무처럼 매트 위로 고꾸라졌다.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거구의 육군 대령이, 그것도 힘으로 압도하던 상대가 가냘픈 여군 소령의 기술 한 방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서진은 쓰러진 박철민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그의 가슴에 무릎을 올려놓고 완전히 제압했다. 박철민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박철민 대령의 충격적인 패배는 훈련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서진을 향한 비웃음이나 동정의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장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진 박철민과 그를 제압한 서진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특히 박철민의 오랜 동기이자 친구인 최진혁 대령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과 박철민이 육군 내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 박철민이, 그것도 여자에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건 말도 안 돼. 분명 속임수를 쓴 거야. 최진혁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서진을 노려보며 매트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다음은 나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여자라고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최진혁은 박철민보다도 한 뼘은 더 큰 키에 다부진 근육질의 몸을 가진 거구였다. 딱 보기에도 인간 병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위압감을 풍겼다. 그의 등장에 훈련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몇몇 장교들은 너무 위험하다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최진혁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진을 짓밟고 구겨진 자신과 친구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서진은 묵묵히 최진혁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이성을 잃은 분노와 폭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상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오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만을 퍼부을 터였다. 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힘을 숨길 필요도 상대를 배려할 이유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최진혁이 야수처럼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박철민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난폭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체중을 이용해 서진을 찍어 누르려 했다. 서진은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진혁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주먹, 발길질, 심지어는 박치기까지. 그는 승패를 떠나 서진에게 고통을 주려는 듯 비겁하고 잔인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서진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몇 차례는 그의 공격을 허용해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팔과 다리에는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다. 지켜보는 장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이것은 더 이상 시범 훈련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에 가까웠다. 누가 저 사람 좀 말려요. 저러다 사람 잡겠소. 누군가 소리쳤지만 최진혁의 폭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서진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호흡은 가빠졌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향한 편견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후배 여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바로 그때였다. 최진혁이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크게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그의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의 주먹을 피하는 동시에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을 집중하여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손바닥을 찔러 넣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진혁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졌고 입에서는 컥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서진의 공격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호흡을 끊고 온몸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최진혁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서진은 그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그의 등 뒤로 돌아가 목을 팔로 감아챘다. 그리고는 다리로 그의 하반신을 고정시킨 후 온몸을 이용해 목을 졸랐다. 초크 슬리퍼. 한번 걸리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궁극의 제압 기술이었다. 최진혁은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그의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눈은 흰자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진의 팔을 풀어보려 했지만 서진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결국 그는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서진은 그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그의 몸을 매트 위에 눕혔다. 훈련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넋을 잃고 의식을 잃은 최진혁과 그 옆에 서 있는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냘픈 여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최진혁 대령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무병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고 몇몇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훈련을 총괄하던 장군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불상사에 대한 당혹감과 서진이 보여준 압도적인 실력에 대한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박철민은 의무병들 옆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최진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최진혁 두 명의 육군 대령이 그것도 합동훈련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명의 여군 소령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굴욕을 넘어 육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것과 다름없었다. 서진은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골랐다. 최진혁과의 싸움은 그녀에게도 상당한 체력적, 정신적 소모를 안겨주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꼬돛하게 허리를 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장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육군 대령 이강민. 그는 박철민이나 최진혁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며 뛰어난 전술 능력과 리더십으로 동료 장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합동훈련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쓰러진 최진혁을 한번 쳐다본 후 서진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장교들에게서 보였던 오만함이나 경멸 대신 진지한 탐색과 존중의 빛이 담겨 있었다. 강서진 소령. 당신의 실력 정말 대단하군. 솔직히 말해 상상 이상이야. 이강민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이건 단순한 시범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두 명의 대령을 그것도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제압했어. 이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상대해야겠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서진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강민과의 대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박철민과 최진혁은 그저 오만함과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지만 이강민은 달랐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었고 존중할 만한 상대였다. 그를 꺾어야만 비로소 이 모든 싸움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터였다. 알겠습니다. 대령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진의 대답에 이강민은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부하에게 건네고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진정한 고수의 움직임이었다. 서진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번 싸움은 힘이나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과거의 경험과 숨겨왔던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매트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전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훈련장을 짓눌렀다. 그것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나 감정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군인 대 군인으로서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진검승부였다.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대령님, 대결에 앞서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이강민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대테러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대령님 같은 분들을 수십 번도 더 상대해왔습니다. 서진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의 교관 출신이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박철민은 허탈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침착함.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이강민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다. 그랬군. 어쩐지 보통 실력이 아니다 싶었어. 좋아,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지. 대한민국 최정예 교관의 실력, 어디 한번 제대로 구경해 보도록 하지.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이제 모든 패는 공개되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진정한 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이강민 대령과의 대결은 이전의 싸움들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힘과 분노를 앞세웠던 박철민이나 최진혁과 달리 이강민은 철저하게 계산된 움직임과 날카로운 전술로 서진을 상대했다. 그는 마치 체스를 두듯 한 수 한 수 앞을 내다보며 서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공격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극도로 효율적이고 위협적이었다.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치밀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진 역시 그의 움직임에 맞춰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707 교관 시절 수많은 엘리트 대원들과의 대련을 통해 체득한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유연하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이강민의 날카로운 공격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는가 하면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되받아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숨막히는 공방전의 연속이었다. 서로의 수를 읽고 함정을 파고 빈틈을 노리는 고도의 심리전이 펼쳐졌다. 지켜보는 장교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조차 잊은 채 두 사람의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육탄전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무술과 전술이 만나 격돌하는 살아있는 무술 교본과도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팽팽하던 균형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먼저 지친 기색을 보인 것은 이강민이었다. 그는 서진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과 지치지 않는 체력에 조금씩 말려들기 시작했다. 반면 서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움직임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눈은 상대의 작은 습관과 허점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대령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은 무의미합니다.
공격의 틈을 이용해 서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이강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특기인 관절기를 이용해 서진을 제압하려 한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서진의 팔을 붙잡아 꺾으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이미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강민의 힘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그의 등 뒤로 순식간에 이동했다. 그리고는 전광석화처럼 그의 목과 팔을 동시에 제압했다. 이강민은 꼼짝없이 서진의 기술에 걸려들었다.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제압은 완벽했다. 숨이 막히고 팔의 관절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결국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항복.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 그 순간 서진은 조용히 그를 놓아주었다. 이강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함이 아닌 진정한 강자를 만난 자의 경외심과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군인의 품격이 서려 있었다. 이로써 모든 싸움이 끝났다. 해군 중령부터 시작해 공군 중령, 그리고 육군의 내로라 하는 대령 3명까지. 강서진 소령은 그들 모두를 자신의 실력만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 훈련장에는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든 장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자를 향한 찬사가 아니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을 자신의 힘으로 깨부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서진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20년 넘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서름과 분노가 눈물과 함께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대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저는 다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군복의 색깔이나 어깨에 달린 계급장, 그리고 성별 따위가 우리 군인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충성심과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실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훈련장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박철민과 최진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서진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날 이후 강서진 소령은 부대 전체의 전설의 교관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무용담을 넘어 군 내부에 만연해 있던 낡은 관습과 차별의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서진에게 특별 훈련을 받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선배가 아니었다.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난 것이다. 그녀의 명성은 오랫동안 군 전체에 회자되며 수많은 후배 여군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강서진 소령의 압도적인 실력과 당당한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는 일양 영웅으로 떠올랐다. 반면 서진에게 연달아 패배한 대령들은 한동안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무리를 빚은 최진혁 대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는 한동안 의무실 신세를 져야 했고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박철민 대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발언과 오만한 행동을 깊이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큰 타격을 입었고 동료들 사이에서의 신망도 예전 같지 않았다. 사건의 파장은 국방부 상층부까지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일선 부대에서 일어난 단순한 불상사로 치부하려던 움직임도 있었지만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고 서진의 과거 경력까지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707 특임단 교관 출신의 뛰어난 인재가 일선 부대에서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군 수뇌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의 낡은 인사 시스템과 성차별적인 문화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방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다. 군내 성평등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여군의 전투병과 배치 확대 및 진급차별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진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에게는 각종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국방부에서는 그녀를 여군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왔다. 하지만 서진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유명세나 화려한 감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군인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싶었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은 수락했다. 합동부대 지휘관이 직접 그녀를 찾아와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전투기술 훈련 교관직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모든 군인과 공유해달라는 의미였다.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기꺼이 교관직을 수락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새로운 군 생활이 시작되었다. 서진의 훈련은 혹독했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 자세와 실전에서의 생존법까지 아낌없이 전수했다. 그녀의 훈련장에서는 계급도 성별도 무의미했다. 오직 땀과 노력만이 유일한 가치였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장병들도 그녀의 진심과 압도적인 실력 앞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그녀를 무시했던 남성 장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진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대하며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 주었다. 훈련이 끝날 때쯤 그들은 서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서진은 단지 강한 군인을 키워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뿌린 작은 변화의 씨앗은 훗날 대한민국군 전체를 더욱 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하게 될 터였다. 강서진 소령이 특별교관으로 부임한 후 훈련장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형식적이고 느슨하게 진행되던 전투훈련은 사라지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훈련이 매일같이 이어졌다. 서진은 707 특임단 시절의 경험을 살려 기존의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 단순한 체력 단련과 기술 습득을 넘어 극한 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구보와 장애물 극복 훈련은 기본이었고 진흙탕 속에서의 격투, 야간 침투 및 생존 훈련 등 상상을 초월하는 프로그램들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처음 며칠 동안은 낙오자가 속출했다. 장병들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부딪히며 고통을 호소했다. 일부에서는 너무 비인간적인 훈련이 아니냐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훈련에 앞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전쟁터에는 이만하면 됐다는 없다. 오직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이 전우의 생명을 구하고 조국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녀는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와 가장 힘든 훈련을 솔선수범했고 지친 장병들을 다독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장병들은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다. 불평은 사라지고 도끼와 열정만이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한계를 극복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끈끈한 전우애가 싹텄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과거 서진을 모욕했던 박철민과 이강민 대령의 태도였다. 이강민 대령은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한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서진의 훈련에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소령인 서진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의 겸손한 태도는 다른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훈련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것은 박철민 대령이었다. 그는 사건 이후 깊은 자책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서진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 그의 장점인 강한 힘과 돌파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알려주었다. 서진의 진심에 감동한 박철민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훈련이 끝날 무렵 그는 서진에게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소령, 아니 교관님. 지난날 내가 정말 어리석었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교관님 덕분에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군인이 될 것인가였다. 그녀의 훈련을 통해 부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졌다. 장병들의 전투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서진의 명성은 군 전체로 퍼져나갔고 다른 부대에서도 그녀의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군이라는 꼬리표로 불리지 않았다.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투교관,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다. 시간이 흘러 합동훈련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종합전술훈련이었다. 이 훈련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전투기술과 전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가상의 적군이 점령한 목표 지점을 탈환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과거 같았으면 각 군의 자존심 대결로 변질되어 비효율적인 작전이 펼쳐졌겠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훈련에 참가한 모든 장병들은 강서진 소령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서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서진은 지휘관으로서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각 부대에 최적의 임무를 부여했다. 그녀의 지시는 명확하고 간결했으며 모든 장병들은 그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철민과 이강민 대령의 활약이었다. 박철민은 자신의 장점인 돌파력을 10분 발휘하여 최전선에서 적의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더 이상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다. 서진에게 배운 대로 동료들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적을 제압해 나갔다. 이강민은 서진의 곁에서 부지휘관으로서 작전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서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부대가 차질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적대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완벽한 파트너로서 서로를 의지하며 전장을 누볐다. 작전은 서진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적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목표 지점인 고지 정상에는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적의 핵심 부대가 버티고 있었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목숨을 걸고 적의 화력을 유인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모두가 망설이는 순간 박철민 대령이 자원하고 나섰다. 이 임무는 제가 맡겠습니다. 교관님께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눈빛은 비장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이건 명령입니다. 박철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수의 정예 대원들을 이끌고 적진으로 향했다. 잠시 후 고지 반대편에서 격렬한 총성과 폭음이 울려 퍼졌다. 박철민과 그의 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적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서진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신속하게 고지를 향해 진격했다. 마침내 고지 정상에 다다른 순간 그들 앞에는 예상치 못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적의 지휘관은 다름 아닌
과거 서진에게 패배한 후 징계를 받고 불명예 전역을 할 위기에 처했던 최진혁 대령을 모델로 한 가상의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훈련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독을 품고 덤벼들었다. 강서진,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여기서 끝장을 보자. 최진영 역할의 대항군 지휘관은 이성을 잃고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서진은 침착하게 그를 상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적은 그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최 대령님, 당신을 망가뜨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오만함이 당신을 망가뜨린 겁니다. 진정한 군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서진의 진심 어린 외침에 그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그를 부드럽게 제압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순간 훈련 종료를 알리는 공포탄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훈련은 아군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최진영 역할의 장교는 서진의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패배의 분함이 아닌 깊은 참회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뜨거운 눈물이었다. 종합 전술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부대는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훈련의 성공을 자축하는 조촐한 행사가 열렸고 모든 장병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었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강서진 소령이었다. 그녀는 훈련을 총괄한 장군으로부터 직접 표창을 수여받았고 모든 장병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단상 위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외롭거나 위태로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든든한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이강민 대령과 박철민 대령이 조용히 서진에게 다가왔다. 박철민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따뜻하고 진솔했다. 강소령,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당신 덕분에 군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소. 앞으로는 당신 같은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소. 이강민 대령 역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나 역시 마찬가지요.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소. 앞으로도 우리 군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시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겠소. 서진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변화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다. 성별이나 계급이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동료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순간. 그녀의 오랜 싸움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혼자 연병장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막막함과 외로움,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차가운 시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어낸 값진 승리까지. 그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20년 전 처음 군복을 입었던 날을 떠올렸다. 조국을 지키는 명예로운 군인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입대했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견고한 현실의 벽이었다. 수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그녀는 수없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다. 물론 이것이 끝은 아닐 것이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어딘가에서는 제2의 제3의 강서진이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며 힘겹게 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더 강하고 더 정의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몇 달 후 강서진 소령은 소령 진급 심사를 통과하여 중령으로 진급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파격적인 인사였다. 보통 그녀의 경력과 나이라면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 합동훈련에서의 활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의 진급 소식은 군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그녀와 함께 훈련을 받았던 장병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다. 진급식 날 서진은 새로운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그녀를 바라보는 장군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구심이나 불신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감만이 가득했다. 진급과 함께 그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국방부 직속으로 신설된 전투력 혁신 본부의 핵심 요원으로 발탁된 것이다. 전투력 혁신 본부는 전군의 훈련 체계를 현대화하고 각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조직이었다. 그곳에서 서진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선 부대의 훈련 교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새로운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던 날 서진은 복도에서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다. 최진혁 대령이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사실상 군에서의 미래는 끝났다고 모두가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의 조언대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전투력 혁신 본부의 실무자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최진혁이었다. 강중령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존경과 겸손함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그의 변화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혔다. 그것은 과거의 악연을 털어내고 새로운 동료로서 함께 나아가자는 무언의 약속과도 같았다. 전투력 혁신 본부에서의 생활은 바쁘고 힘들었지만 서진에게는 더없이 보람있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강민, 박철민, 그리고 최진혁과 같은 유능한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고민했다. 때로는 의견 충돌로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은 조국을 위하는 하나의 목표 아래 언제나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냈다. 그들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전술은 전군에 보급되어 대한민국 군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서진의 이름은 더 이상 전설의 여군으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혁신가 중 한 명으로 기록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회자되며 수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영감과 귀감이 되어주었다. 편견의 벽을 깨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한 여성 군인의 위대한 투쟁은 그렇게 대한민국 국방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깊은 족적을 남겼다. 강서진 중령의 활약은 군 내부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호를 넘어 실력과 노력으로 유리천장을 깨부순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여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육군사관학교의 여성 지원자 경쟁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진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회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인지하고 그녀를 국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서진은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거절하려 했지만 이강민 대령의 설득에 마음을 바꾸었다. 강중령,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 당신이 짊어진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 또한 당신이 감당해야 할 숙명일지도 모르오. 당신의 영향력을 좋은 곳에 사용해 주시오.
그의 말에 서진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홍보대사직을 수락하고 전국을 돌며 강연과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청중들에게 꿈과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녀의 강연은 항상 만원 사례를 이루었고 특히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군인 강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적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모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녀가 졸업한 고등학교였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수락하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강당을 가득 메운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서진은 감회에 젖었다. 그녀는 자신의 평범했던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군인이 되기로 결심했던 계기,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딛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여학생이 수줍게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배님처럼 멋진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자라서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것은 과거의 서진이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다. 서진은 그 학생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생각, 나약해서 할 수 없다는 편견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용감하게 도전하세요. 길이 없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만드는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뒤에는 저와 같은 수많은 선배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를 지지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강당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가 일으킨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불고 있었다.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